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시 35분 지금 막 지나고 있는데요. 장마감까지 월요일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많은 종목 이야기로 알차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종목 상담도 활짝 열려있다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분들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연결해서 짧고 굵게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놓치지 말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 시황 변동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2535포인트 빨간불 보이실 겁니다. 일단 강보합권으로 조금 전에 전환이 됐습니다. 낙폭을 조금씩 줄이더니 어느새 빨간불로 전환이 된 모습인데요. 일중 흐름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2541포인트부터 고점 대비해서 2524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쭉 올라오면서 현재 포인트 부근에서는 빨간불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씩 상승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었고요. 투심이 조금은 지금 사실 11시경에 이렇게 급락한 건 중국 쪽의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이 장 시작과 함께 1%대 낙폭이 기록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충격이 좀 있었는데 충격을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은 2,054억 원 사고요. 기관은 2,929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만이 사고요. 개인은 소폭 삽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시장 보시면 783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0.93% 올라가고요. 7.25포인트나 상승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중 흐름 그래프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텐데 776포인트대부터 저점 대비해서 지금 꽤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폭 조금씩 늘려가면서 코스닥 지수 오늘도 급등 흐름들 연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 여전히 삽니다. 803억 원 외국인이 사고 개인 기관은 소폭씩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시간 검색어 또 환율 조회인데 요즘에 원달러 환율 급락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1,100원이 무너졌었는데 현재는 오늘 3원 40전 상승하면서 1,100원대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원화 약세가 오랜만에 펼쳐지고 있죠. 자, 이 시간 인기 검색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들인데요. 신라젠 오늘 큰 이슈죠. 방산주, CJ제일제당, 지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인프론티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신라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신라젠 지금 11만원대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 10%가 넘게 급등하는데 사실 이게 주가가 10배가 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평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무시하면서 주가 센티멘트 모두 다 무시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주가 11만원까지 어느새 돌파를 했습니다. 항암제 신약 후보 물질인 팩사백의 간암 환자 대상 글로벌 3상 순환 기대감에 주가 급등인데 이렇다 할 여러 가지 실적이 나온 상황이 지금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이만큼까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신라젠의 고평가 논란은 무색이하다. 지금 제목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방산주입니다. 그동안 좀 눌려있던 방산주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LIG넥스원 특히나 56,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오늘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오름세입니다. 방산 중요 사업 국방부의 의결 소식이 들어오면서 방산주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 철매투 성능 개량 사업, 수리온 후속 양산 및 전력화 의결 등 안건 6개를 지금 통과시킨 상황으로 발표가 되면서 이쪽 방산주에도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CJ제일제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바이오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 오늘 신고가 또 경신하면서 41만 6,5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현재도 4%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지앤코입니다. 한국판 테슬라에 도전한다라는 소식 올라와 있는데요. 포스코에서 전기차 설계도면 제작회사를 인수했다. 라는 소식이 주가의 급등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장중한테 3,88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도 24%가 넘는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영희프론티어인데 일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복제하기 유럽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장중에는 41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이 바이오 제약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승이 코스닥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으면서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윗골이 달고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영희프론티어 역시 11%가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현재 5,700원대까지 급등했던 종목인데 윗골이 달고 살짝 내려왔지만 여전히 5,300원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류독감 이야기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백신주, 닭고기주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미약품, 세종공업, 네페스 신소재, 나라KIC까지 5종목입니다. 백신주, 닭고기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곡창에서 조류독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 매체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올가을 들어서 첫 조류독감이니만큼 초방 방역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그 의지를 지금 확실히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차량 이동 통제부터 해서 오늘 0시를 기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역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신주들은 상승합니다. 중앙백신 8호, 진원생명과 대다수가 지금 2%에서 4, 5%가 올라가고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는 닭고기주들은 반면에 하락 반전하에 있는 상황입니다. 할인 많이 커 낙폭이 아주 크진 않지만 3%, 1%대 하락이고 달걀 관련주들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없지만 달걀도 지금 수급에 비상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한미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뇌전이 폐암 효과로 상승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일단 어느새 주가가 60만 원 부근까지 한미약품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주가 고공행진 펼치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지금 한 2배까지 한미약품도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신약 올리타가 뇌전이 폐암 환자 치료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3%의 상승 흐름들, 좋은 흐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죠. 세종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소사회 선봉에 현대차가 앞장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협력회사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공업 역시 6%가 넘는 상승, 장중에는 9,500원대까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수소연료 전지차용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라는 세종공급의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현재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9위 종목은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악재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7%가 넘는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 측의 지분 매각 검토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최대 주주는 네페스입니다. 네페스로부터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 관련해 현재 검토 중에 있지만 구체적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좀 애매모호한 답변이 현재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나라KIC입니다. 사실 나라KIC 같은 경우 그동안의 주가 급등이 180%가 넘게 나온 바가 있고요.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바가 있습니다. 거래 정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상한가 진입하면서 급등 종목이긴 한데 이렇다 할 호재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투자하실 때 분명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종목일 겁니다. 2시 42분 32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급등주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급등주 발굴의 1인자 장기환. 급등주 눌림목 매매의 강자 오현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기환 부장님 가볼까요? 네. 먼저 일동제약부터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약주의 반등이 아주 무섭습니다. 제약,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이런 섹터가 현재 장세에 좋은데, 저는 일동제약을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제약주의 움직임 자체가 몇 박자들이 맞는 종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한 번 또 꽃이 못 피고, 그리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3개월간 야금야금 올라가다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다. 그런 도움닫기를 충분히 했다. 이런 것이 최근의 장세 특색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선별적으로 주도하는 종목이 있고 거기에 후발적으로 쫓아가면서 갭매꾸기 하는 이런 과정도 역시 제약바이오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잘 알고 있는 전통 제약 가구도 현재 매출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아로나민 골드 같은 거죠. 이게 올해나 거의 한 700억 정도의 예상을 매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549억 팔아갔고, 매 분기 10% 정도씩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모습이 이 회사의 이제 성장의 하나의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신약의 28호 신약이 있습니다. B형 간염 치료제 베시보를 지난번에 출시했죠. 이것이 왜 그랬냐면은 지난번에 유한양행에서 출시해서 현재 판매된 거 있죠. 결국 유한양행 건 아닌데, 글로벌 제약사의 B형 간염에 대한 물질 특허가 지난 11월 7일 만료되면서 새롭게 신약 B형 간염 시장이 국내에서만 해도 몇 천억씩 되는 그런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도전장을 일동제약이 냈습니다. 이 분야가 과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안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 동향도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좋은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코아스템입니다. 코아스템 하면은 이거는 줄기세포 관련 종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줄기세포 중에서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지방에서 뽑는 그런 줄기세포, 그리고 혈액에서 뽑는 줄기세포, 그리고 골수에서 뽑는 이런 줄기세포,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제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골수 기반 율의 자가 줄기세포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세계에서 5번째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죠. 그것이 현재 상용화돼서 현재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이제 코아스템에서는 주로 희귀 난치성 질환에 접목을 해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거를 통해서 현재 적용하고, 현재 일정 정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임상 1상 2상 정도 있는 이런 종목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줄기세포가 잘 올라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약간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시켜 드리면은, 현재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 황우석 박사가 하는 배아줄기세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체줄기세포, 이러면 메디포스트라든가 네이처셀, 그리고 코아스템, 이런 안트로데,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게 바로 성체 관련 줄기세포. 그 중에서 성체 관련 줄기세포도 세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혈액이냐, 골수냐, 지방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고요. 과거에는 혈액과 골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지방에서 주로 한다. 결과적으로 지방에 살아있는 줄기세포가 가장 치료 효과가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줄기세포를 분석하는 데 하나의 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하도 급락을 해갖고 연중 사상 최저치를 찍고 6,810원을 찍고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움직이면 최소 3개월, 6개월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니까 하반기에는 한번 계속해서 더 장중 저점에 노려보셔라. 그래서 저는 매수 타임을 드리겠고요. 현재가 매수,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8,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주로서 우리가 한번 시각을 조금 한번 돌려보는데, 여러분들께서 대형주에 일정 정도 고점을 친 종목이 많기 때문에
선뜻 매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뭐 실적을 가졌다래도 그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년에 주가가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삼성 엔지니어링 과거에 그 악성 그 매출로 통해 갖고 실적이 안 좋았는데 하반기나 내년에는 많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비화공 매출이 한 60% 정도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관련된 그 매출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역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ST팜입니다. ST팜 하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API 원료의약품을 만들고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상장 회사 제약사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앞으로 차세대 항생제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 요게 바로 3세대 항암제인데 여기에 신약 개발에 거의 후보군이 들어있는 것이 20개가 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세대 항암제의 그 올리고 뉴클레오티드가 활성이 됐을 때 이 회사가 원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임상 3상하고 그리고 거의 신약 단계에 있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주 고객인 그 길리어드사거든요. 길리어드사인데 여기가 지난 그 9월 달에 원래 그 항암제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를 선적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늦어지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4분기부터는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재가 매수를 이거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차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살펴보실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 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혈당 측정기에서 국내 넘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시장에서는 1%를 점유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30%는 로슈사다. 거의 세계 시장에서 1%를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신흥국 이런 쪽에서 매출이 서서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성장성은 있다. 지난 그 3분기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안 좋았던 이유가 딱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혈당 측정기를 밀어내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혈당 측정기를 밀어내면은 이 회사는 많이 팔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혈당 측정기에는 바로 그 스트립이 포함되기 때문에 스트립의 매출이 이 회사의 이익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혈당 측정기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스트립 매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했을 때 이 회사가 이익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구조고요. 현재 그 이 회사의 3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4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18년도에도 그 뉴질랜드사죠. 뉴질랜드사가 2022년까지 한 50억 이상이 매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역시 플러스 알파로 반영받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중국의 현재 공장이 그 준비되고 있는데 아직 허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허가가 되면은 이 회사로서는 20% 정도의 매출이 업하는 그런 계기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역시 아직 주가가 바닥권에서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매수는 충분히 유효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센스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매수 포착 타이밍 기회 왔다고 합니다. 지금 사이렌 울리고 있는데 가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입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장입니다. 어떤 종목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을까요? 네, 저 이마트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상승 여력이 좀 집가가 평가가 좋으면서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승 분위기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마트 다 아시는 종목,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 오프라인에서 주로 지금 이 수출 부분이나 어떤 국내에서 소비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마트 같은 경우에 온라인 식품 판매를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면서 좀 유통업체 중에서 그 가장 유리한 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마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013년부터 온라인적인 물류센터에 좀 투자를 해온 결과가 이제 가셔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선 오프라인 유통업의 여러 포맷이 과거 출처을 통해서 좀 성장해 왔던 거 있긴 한데,
현재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어떤 뭐 가격 공세나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보다도 더 차별하게 더 성장을 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이마트라도 한 분이라도 가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브랜드라는 PB 상품으로 지금 소비자들에게 그 이미지를 지금 확고하게 좀 갖고 가고 있는 상태고 이 전문 점포 출점 가능이라는 측면에서 이 이마트의 새로운 수익 창출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마트24 편의점 쪽으로 해서 이마트가 과감하게 내놓은 그런 그 사업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 이미 이마트24 부분의 단기 손실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 구조 조정을 통해서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마트24는 뭐 나중에 보더라도 이마트 업체의 어떤 실질적인 수익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어떤 단기 손실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구조를 통해서 만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이마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중국 사업 부분도 이제 구조를 끝내고 사업 철수에 대한 부분도 이마트에 대한 지능구조 개선을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마트24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저는 매수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25만 1,000원, 25만 4,000원 사이로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는 10% 위로해서 27만 원, 최저가 23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 현재 가격 매수 목표가 27만 원 정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과 매수 포착 종목들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제 오현진 팀장과 함께 5종목 가봐야 될 텐데 팀장님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해 주실 건가요? 네, 넷마블 게임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마블 게임즈를 포함한 최근에 게임주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양호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게임주 중에서 그렇게 크게 밀리고 있거나 한 종목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괜찮은 요인이 지스타 2017이 열리는 부산 백스코 방문 계획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둘째 날 같은 경우 방문 계획이 소폭 감소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게임에 대한 한국의 열기가 뜨거운 것이 확인이 되면서 게임주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스타의 개막 1일차 관람객은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한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유료 바이어도 한 1,300명 정도로 예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이 있었지만 이 지스타에 대한 열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SK텔레콤 같은 경우 노트8 리니지2 레볼루션 한정판을 16일에 단독 출시를 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8의 256GB 모델 그리고 스마트폰을 TV와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삼성 덱스나 케이블, 리니지 게임 CD 아이템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리니지2 레볼루션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마블 게임즈가 올라가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게임이 리니지2 레볼루션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2 레볼루션에 대한 성과는 계속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북미와 유럽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이제 좀 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성과에 따라서 넷마블 게임즈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할지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시간이 조금 끌릴지를 결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아직 안 깨졌거든요. 상승 추세를 타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0만원, 익절가는 18만원으로 제가 기존 전략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한 18만 5천원 정도니까 이 가격대만 기억하시고 그냥 보유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선 ENT 보겠습니다. 인선 ENT 같은 경우도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기록한 이후에 최근에 약간 옆으로 횡보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눈봉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추세가 깨지거나 한 부분도 아니에요.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홀딩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선 ENT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212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86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연간 매출액 1350억의 90% 정도를 달성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제 고철 단가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실적 상승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작년 실적을 상회하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됩니다. 실적 모멘텀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를 7,500원 그리고 익절가 6,900원 기존 전략을 잡아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각각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기존 7,500원이 일단 달성된 이후에 밀렸기 때문에 목표가는 7,7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번 하고요. 익절가 같은 경우에도 7,100원으로 좀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만 기억하시고 홀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반도체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3.8% 상승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가에서 주가가 꺾이게 되면은 좀 투자 심리가 많이 무너지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그래도 강력한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 LED 조명 썬라이트가 광원 안전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그 아이세이프티 등급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세이프티 인증은 LED에서 나오는 그 청색 파장을 분석해서 안정성을 검증하는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인해서 그 서울반도체의 LED 조명 관련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입증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그 조명의 컨버터 그리고 제어 회로를 합친 초소형 마이크로 드라이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반도체의 전반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LED 같은 경우 그동안 OLED에 약간은 묻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었던 중국발 LED 조명 공급 과잉도 지금 완화가 되는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서울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유지하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 한 32,000원 그리고 익절가는 28,000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역시 이 가격만 기억을 하셔서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쪽으로 보시면은 괜찮은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 그동안 조금 흔들렸지만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달 말에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2주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 70% 정도로 높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인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상에 대한 소수 의견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시중은행의 그 변동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예요.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도 갚아야 할 이제 그 이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예금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행주의 수익성은 당연히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은행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의 세수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연말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 수급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 KTNG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KTNG가 그 배당을 했을 때 이에 따른 이익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모멘텀을 지금은 좀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원화가 굉장히 강세죠. 은행주 같은 경우 그 원화 강세 수혜주로도 좀 뽑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주신다면 기업은행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그 기업은행에 대한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부분, 그 손절가를 좀 상향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 16,000원, 손절가는 14,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 요즘에 변동성이 좀 커지긴 한데 그렇다고 무너지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 한 45만원 수준은 고점 47만 8천원 대비 약간 밀린 주가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소간에 이제 그 리즈 M 매출이 주춤했는데 지금 다엘이죠. 신규 클래스가 나왔고요. 신규 서버도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던 매출이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공성전에 성이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성이 3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세금 수입을 위한 치열한 공방전으로 인해서 아이템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그동안 그 리니지 M이 패키지 아이템을 많이 출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패키지 아이템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서버 추가와 함께 또 신규 클래스 추가와 함께 패키지 아이템 판매가 아마 다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패키지 아이템은 판매가 있을 때마다 매출 상승 효과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매출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 리니지엠 게임 내에서 그 아이템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템을 거래하는 주요 재화가 다이아인데 이 다이아가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이아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아의 결제 비율도 좀 늘어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리니지엠 게임의 이용자 수 유지가 좀 관건이고요. 향후 신규 IP를 활용한 신작 게임 출시 기대감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 제가 기존에 그 익절가를 40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0만 원만 안 깨면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익절가를 42만 원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42만 원으로 한 템포 조정을 하고요. 42만 원 안 깨면 전고점 47만 원까지 다시 한번 달려보는 관점, 그리고 혹시 4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익절을 하는 관점으로 오늘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익절가 42만 원입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47만 원대까지 또 쭉 가지고 가보자 라고 NC소프트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4172번님께서 동화약품 종목 9,000원, 비중 10%, 1년 정도 보유 중인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장기현 부장님, 어쨌든 간에 1년이면 장기 투자죠? 장기 투자,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재 흐름 자체가 이제 무섭게 위로 가고 있는 그 전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쉽게 발 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이렇게 움직임이 이 회사로 따지면, 동화약품으로 따지면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시세가 이번에 분명히 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격에서 제대로 10%의 그 수익을 더 내고 나중에 조정받는다. 그럼 더 추가로 매수해도 지금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현재 구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화약품 하면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 국내 제약회사에 가장 먼저 난 거. 그리고 우리 종목 코드에서 가장 빠른 종목 코드 많은 거를 갖고 있죠. 그러면서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제약도 많은데 그런 부분의 매출 자체나 이익이 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의약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제약의 흐름하고 같이 맞물려서 과거에 숨어있던 그런 흐름을 지금 다시 영향을 받아주는 그런 흐름의 진행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서 흐르는 것은 제가 뭐 특별한 당장의 이슈 갖고 움직이는 거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나겠지만 이거는 분명히 3개월, 6개월, 1년간의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역시 동화약품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조금 더 가지고 가도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47번님께서 대상 종목 24,400원에 비중 10%, 익절가 목표가 궁금하다. 오현진 팀장님 어떻게 잡을까요? 네, 뭐 대상 같은 경우 지금 연이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상에 호재가 나와서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아마 시청자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음식료주가 워낙 강세에 따른 수혜, 그리고 곡물가 하향 안정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의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음식료주가 아시겠지만 워낙에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다 보니까 워낙 강세를 계기로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이틀 급등했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이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대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가격이고 음식료 업종이 지금 전체적으로 모두 반등을 하고 있다면 지금 꺾일 것을 예상해서 미리 매도를 하기보다는 꺾이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홀딩하고 마감을 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가 24,400원에서 10% 비중, 비중도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리 없이 분할 매도도 하지 마시고 전체 물량 일단 홀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를 잡게 됐을 때는 29,000원까지 1차적으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급등세가 유지가 된다면 사실 달성하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가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음식료주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29,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익절가를 잡을 때는 지금 일봉으로는 익절가를 잡을 수 없고요. 결국은 분봉까지 봐야 됩니다. 근데 분봉을 봤을 때 지금 장대양봉이 나왔었던 가격이 오늘의 한 10시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저가를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익절가를 잡게 되면 26,5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냥 보유를 하시는 관점으로 보고요. 목표가는 29,000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목표가 29,000원, 익절가는 26,500원.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와 익절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잠시 뒤에 가도록 하고요. 장규환 부장의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부장님 가볼까요? 네, 마크로젠부터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마크로젠 하면은 역시 여러분들께서 분자 진단, 유전자 진단 이런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그런 분자 진단을 통해서 유전자 진단을 통해서 1,000억을 돌파한 그런 기업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마크로젠입니다. 여타 소형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시장에서 지배력 그리고 전 세계에서의 지배력을 확고히 굳힌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유전자 분석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경품으로 내서 유전자 분석을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유전자 분석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화에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제 하반기나 내년부터 일상화해서 흔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회사로서는 이익이 그만큼 직결이 되겠죠. 그동안에 쌓아온 17년이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로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익이 올해 말 내년부터는 좀 더 나아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급등을 했는데 이렇게 급등할 때보다는 분명히 하루 더 조정받을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아직도 늦지 않은 게 지금 주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올라가는 거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조정받고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뒤돌아보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낮은 거의 좋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재가 매수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8,000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에 보겠습니다. 유한양에 보면은 그동안 3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좋았고 그리고 B형 간염 치료제에 이 회사가 주로 팔고 있는 비리어드사의 트랜젠타 여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비리어드사의 회사께 맡겨져 특허가 만료되면서 과연 11월 이후에는 좀 매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당장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글로벌 제약사의 넘버원 길리어드사의 비리어드 이게 하루아침에 1,300억 1,500억씩 파는 이 회사가 안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판매하는 신약들이 있습니다. 그 신약들의 효과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글로벌사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신약 자체의 성장성이 2자릿수 이상, 최소 20%, 30% 이상씩 매 분기마다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주목 포인트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현재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거,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신약이 4개 정도 있다. 이것이 바로 또 올해 말이나 내년에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제약들이 그러니까 3상 단계에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드리겠고요. 현재가 매수, 목표가 27만원, 손절가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DIC입니다. DIC는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회사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행코가 장중 공시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해 갖고 이 회사 거의 한 100% 정도 올라갔죠. 그런 것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매스컴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 트럭에 대해서 아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야, 그런 앞으로의 일반 상용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이외의 상용 트럭 이런 부분이 주 생산의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될 텐데 특히 이제 DIC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전기 트럭,
1톤 미만의 전기 트럭이 곧 출시된다는 겁니다. 12월 달에 신제품이 아마 나와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건데 이거에 대한 주문이 아주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쉽게 말해 우리 제약이란 파이프라인인데 기술력이 뭐냐면은 이 회사는 전기 자동차건, 현대 자동차건, 아니 중국의 진리 자동차건, 기어 박스, 그리고 기어 샤프트 감속기, 그리고 전기 1톤 미만에 생산하는 데 필요한 그 전기 모터, 기본적인 것을 갖췄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가 이제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회사에 많은 부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넘버원 회사에 올해는 230억, 내년에는 490억의 기어 샤프트를 납품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GM이라든가, 그리고 현대, 여러 아이오닉 이런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로는 숨어 있는데 그게 과연 언제 뚜껑이 열려져서 이 회사가 갈지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지켜보시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바로 매수점이다. 아직은 비중의 그 분야는 많은 비중을 실지 말고 일정 정도 갖고 계시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관심 있게 보셨다가 때가 됐다라면 본격적으로 한번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번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화장품의 이제 코스맥스입니다. 화장품의 ODM조 하면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콜마는 기초 화장품, 한국 코스맥스는 색조 화장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조 화장품 비중이 50%를 넘기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ODM으로서는 국내에서 확고히 기반을 잡았고, 그리고 중국에서 상해라든가 북경에 중국 회사를 세우면서 거기에도 매출이 증가되는 것이 일단 안정화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뉴월드사를 인수를 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5천만 불이라는 거금을 들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데 이 회사가 좀 3분기 실적도 안 좋은 상태에서 우려감으로 해서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우려할 때가 아니다. 어차피 흐름은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하락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주도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은 바로 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의 어떤 장중 저점,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를 위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뉴월드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코스맥스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종목은 LG 하우시스입니다.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이제 화장품주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거,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좋았는데 이런 섹터에서 완전히 벗어난 종목들, 이런 것도 주 섹터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섹터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IS 동서라든가 한샘이라든가 현대리바트, 그리고 KCC, 그리고 LG 하우시스, 요것이 같은 어떤 흐름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같은 흐름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현재는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저점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높여가고 있는 에너지 축적 그런 기간 속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LG 하우시스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그리고 정부의 주택 정책, 그리고 리모델링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 정책이 좀 안 좋은다고 하더라도 17, 18년까지는 충분히 과거에 의해서 정책이 돼 있던 그런 거, 그리고 건설이 예정돼 있는 것이 이 회사로서는 납품을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18년도까지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없고 좋아진다라는 관점에서 꾸준히 저점에서 한번 다른 거에 매매를 못 하신 분은 이것도 한번 저점을 한번 탐색을 해보시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을 이렇게 어떻게 볼 것인지 일부 한번 편입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마크로젠부터 LG 하우시스까지 5종목도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현진 팀장은 어떤 종목을 또 짚어주실지 기대가 됐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SPC 삼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 삼립 이제 지난주에 좀 차익 매물에 의해서 밀렸다가 오늘 이제 지난주 하락폭을 모두 다 만회하는
5%대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SPC 3직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 음식료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환율과 곡물가 모멘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C 3직 자체의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그 제빵 같은 경우 원재료 투입가 상승에도 내부 관리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 마진이 상당 부분 개선된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식자재 매출액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청주공장 부분이 좀 적자를 기록하는 게 리스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주공장은 내년 매출 회복으로 흑자 전환이 원만하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주요 원재료 가격이 그 4분기부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언급드린 대로 신선식품 부분에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간편과일이라든지 비롯한 이제 신선식품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한 30%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SPC 3직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한 16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록을 했다가 밀렸는데 현재 목표가 16만 원을 일단 유지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입절가는 이제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을 입절가로 좀 설정을 하니까요. 이 가격만 기억하시고 홀딩하면서 일단은 16만 원대를 다시 한번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하이트 진로였는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손절가를 이탈하진 않았었어요. 이탈하진 않았는데 흐름이 조금 느려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를 제외하고 신규 종목으로 LG를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LG는 그 LG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최근에 지주회사 저평가가 완만하게 좀 해소되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주사가 웬만하면 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LG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LG 같은 경우 LG그룹의 보유 지분 가치만 한 20조 원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지주회사 LG의 시가총액이 15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충분히 저평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LG의 주요 자회사라고 한다면 LG전자나 LG화학을 들 수 있는데 LG전자와 LG화학 모두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LG 상사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G 상사의 그 자원개발 사업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비상장 자회사의 실적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LG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종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9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4,000원으로 정해드립니다.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움직임이 빠르진 않겠죠? 좀 완만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좀 편안하게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KTNG 보도록 하겠습니다. KTNG도 제가 꽤 오랫동안 가져가고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중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추세적으로 추가 반등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관련형 전자담배인 릴과 스틱핏을 출시를 했습니다. 아이코스에 대응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가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릴 같은 경우 경쟁 제품 대비 가격이 낮게 책정됐습니다. 또 KTNG의 넓은 영업만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의 편익을 고려한 AS 정책 등에 대한 강점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TNG 같은 경우 연말에 고배당 매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을 간단히 체크해보면 내년 KTNG의 그 연결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 정도 증가한 5조 원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 9% 정도 늘어난 한 1조 6천억 정도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홍삼과 건강식품 부분의 호조도 전체 실적 개선에 완만하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세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연말 배당 매력도 있고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지금 매물대만 잘 벗겨낸다면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보고 있고요. 기존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이 그 목표가 11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 10만원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상승해서 목표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의 11만 5천원에서 12만원까지 한 템포 상향하도록 하고요. 이젠 손절가가 아니라 입절가죠. 입절가를 11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2만원, 입절가 11만원만 기억하시고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하나투어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역시 지금 신고가, 52주 신고가 달성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원화 강세 효과로 인해서 추가적인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수능일이 좀 미뤄졌죠. 그러면서 여행 취소가 많아지고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한 상황이어서 그 단기적인 이익에는 타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여행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지금 원화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원화 강세의 기조 자체는 유지되면서 여행주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유류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행주, 항공주에 모두 안 좋은데 요즘에 유가 상승도 약간 주춤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행주에 대한 수급 유입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는 사실 이제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승 추세가 안 깨진 상황에서 미리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는 11만 5천 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현재 주가 수준에서 목표가까지 한번 달려볼 기대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같은 경우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또 요즘에 주가가 약간 꺾이고 있긴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홀딩을 할 생각이에요. 이미 저점 부근에서 수익도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챙기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출회된 다음에 재반등을 아마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19만 5천 원 정도만 안 깨면 재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19만 5천 원을 깨면 조금 더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익절가를 잡고 있지는 않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만 22만 원 잡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꺾여야 그때 가서 가격 전략을 조정할 것인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매도하진 않겠습니다. 목표가 22만 원 잡고요. 여전히 보유해 나가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S 조금 더 홀딩하면서 22만 원까지 가져가 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벌써 3시 26분 향해 다가가고 있어서 시간 관계상 오현진 팀장은 오늘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예상 체결지수 바로 체크하러 저희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 강보합권까지 올라갔던 빨간불을 보여줬던 코스피 지수가 다시 약보합으로 내려왔습니다. 2530선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3.57포인트 하락, 0.14% 하락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540포인트대부터 2520포인트대까지 쭉 빠졌었는데 이후에 낙폭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약보합권으로 3시 넘어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은 2530선을 지키는가 마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 개인 여전히 삽니다. 외국인이 매수 물량이 조금 줄었네요. 2030억 원 정도로 줄었고 개인은 721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데 3,104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812억 원 팔고 투신이 196억 원 팝니다. 하지만 연기금이 시간 지나면서 매수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곤 있는데 역부족인 상황이죠. 연기금은 702억 원 정도 현재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0.9%, 1% 빠집니다. 조정이 좀 나오면서 삼성전자 280만 원 회복이 좀처럼 안 되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82,0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갔고요. 현대차도 보합권에서 지금 약보합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고요. LG화학만이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40만 9,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1.6% 올라갑니다. 오늘은 화학, 철강주만 좀 반등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인데 네이버,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흐름 좋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약보합 전환이 되어 있고요. 장 후반에 투심이 많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 삼성물산은 낙폭이 좀 있네요. 자,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84포인트. 정말 딴 세상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코스닥이 빠질 때 코스닥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또 반대로 움직이네요. 코스닥 지수 784.13포인트. 일단 780점 선이 지금 안착되는 모습입니다. 1%가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1시에 중국이 낙폭이 좀 있었을 때도 코스닥 시장은 그나마 변동이 덜 했습니다. 장 후반에 784포인트대까지 지금 치솟고 있고요. 수급 조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807억 원 정도 사고요. 기관은 228억 원 팝니다. 개인은 226억 원 순매도하면서 외국인이 주도하는 코스닥 시장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금 많이 사네요.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볼 텐데 셀트리온은 소폭 빠지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라가고요. 신라젠이 상한가 같습니다. 127,400원대 이 큰 시총을 가지고 있는 신라젠이 오늘 상한가 진입하면서 이상급등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7,400원대. 높네요. 오늘 상승폭이 엄청나네요. 티슈진, CJENM은 소폭씩 모두 빠지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2.23% 올라갑니다. 하지만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빠지는데 특히나 바이로메드가 3.1% 빠지고 파라다이스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포스코 캠텍도 소폭 올라갑니다. 자, 월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뭐 전국적으로 눈 내리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 중부지방에는 눈발이 좀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눈 얘기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장 마감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뭐 한 몇 달 전부터 추세 수능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IT하고 전기자동차가 움직이다가 IT가 먼저 상투를 치고 일정 정도 횡보를 하고 있죠. 아직도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지만 전기자동차가 그 위에 바톤을 이어받고 그 위에 제약바이오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이어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가를 돌이켜서 봤을 때 우리가 2013부터 15년도에 우리 큰 장, 뭐 50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었죠. 제약바이오 화장품이었는데 그 흐름의 기억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에 거기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저울의 추이로 봤을 때 계속해서 매수가 많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그 주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우선하는 게 현재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시작한 지가 이제 3개월 정도 되고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신라젠 같은 경우는 한 5,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흐름 자체는 하루아침에 끝날 그런 흐름이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는 건 한 단계 더 가지만 안 간 것도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안 간 것도 일정 정도 갭을 맞추면서 갔을 때 잘 발굴하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다. 꾸준하게 매매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여기에서 딴 데 가서 있으면은 결국 수익을 못하고 손해만 봅니다. 합류할 때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우리 이제 서울경제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수능하는 전략을 가져가자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마감지수 2,527포인트대입니다. 일단 0.25% 내리면서 2,530선 무너졌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연고점 마감했습니다. 1.22%는 올라가면서 785.31포인트. 일단 780선까지 15포인트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1,100원대는 다시 올라왔습니다. 1,100원 6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여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점검하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이 화승엔터프라이즈 종목 지금 77.62% 상승 국면입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흥섭 연구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50%가 넘는 상승이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르시정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의 파미셀 30.1% 올라갑니다. 자, 장기환 부장의 SK바이오랜드 29.4% 올라가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으로 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화승엔터프라이즈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 갖고 여쭤보고 있는데 오늘 또 수익률 보니까 거의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까요? 예. 일단 이 회사 최근에 주가 급등 요인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무래도 실적이 워낙 좋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무래도 이 회사의 주요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아디다스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북미나 중국 쪽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또 그 회사 아디다스의 성장세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이 회사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게 또 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아디다스의 성장성이 단기간에 꺾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계속 주가 상승이 좀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상승 각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는 위치라 가지고 아마 24,000원 정도, 아랫게 실적 발표하는 날 시작한 시초가 가격인 24,000원 정도를 추세 조정에 들어갈 가격으로 보고 24,000원을 지키면은 기보이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아니면은 24,000원이 깨질 시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를 한 다음에 추가 매수의 기회를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4,000원을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영환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장기환 부장의 종목들, 또 잘 들리는 종목이 나왔네요. 파미셀, SK바이오랜드 둘 다 바이오 제약 종목들인데 잘 가요. 우리가 이 어떤 흐름이 분명히 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시장에서 분명히 사인이 있었는데, SK바이오랜드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죠. 바닥권은 최소 6개월. 1년을 조정을 받아야지 새롭게 하락하는 것은 추세에 반전합니다. 하루아침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매매에서의 수급이 바뀌려면 그런 오랜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어야지 올라가는 이런 인생하고 거의 비슷한 게 주가의 흐름인데, 분명히 SK바이오랜드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바닥을 치고 또 6개월간의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산을 그리면서 바닥을 쳤죠. 그게 바로 14,000원, 15,000원대인데 이런 흐름을 더 깨지 않고 바로 우상향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요인을 붙이겠지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큰 흐름 속에서의 어떤 전환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사드라는 그런 큰 악재가 있었지만 이런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분명히 6개월 선행을 하는 겁니다. 화장품의 원료를 사야지 ODM을 하고 그것을 생산해야지 또 판매를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최소 6개월 전에 선반영되는 이런 흐름이 바로 SK바이오랜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의 영향, 그리고 SK그룹에서 바이오를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라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SK바이오팜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해외 비해모 공장을 인수하고 이런 부분이 SK바이오랜드도 분명히 SK그룹에서 후광을 받으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의 우상향으로 분명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단기간에 3차 상승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나면은 그 흐름이 한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흐름 속에서의 움직임은 역시 우상향으로 바뀌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 또 파미셀을 보면은 제가 줄기세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특히 우리 서울 경제 시청자분들께만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정보라 그러면서 줄기세포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난 8월 6일 날 새로운 규제가 풀렸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방을 갖다 연구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지방을 실험용으로도 연구를 못했습니다. 결국 폐기물로 처리돼서 이게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줄기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혈액이든 골수든 지방이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지방률의 줄기세포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이 폐기물로 버려지는 게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 흡입술로 해서 남아있는 거를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이런 엄청 그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의료 소재로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됐다는 게 바로 지난 그 8월이죠. 그게 바로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 했는데 앞으로 또 다음에는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도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홈캐스트 잘 움직이고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분명히 정부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리고 코스닥을 육성하겠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규제는 분명히 없어질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메디포스트에 그 식약청장이 방문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두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첨단 재생의료법 그리고 바이오 관련 의약법이 있는데 요거를 통틀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겠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통과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바이오 산업 자체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갖춰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년간은 바이오에 대해서도 꾸준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에 대해서 꾸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일정 산업별 투자 정보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뭐 일정들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습니다. 일단 내일 전략 들어보고 또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내일 전략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IT는 이제 선별돼서 움직이고,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도 역시 필수 핵심 종목들만 움직이고, 그리고 현재 그 환율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들이 역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장이 지금이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그 대형주이면서 실적이 괜찮은데 소외됐던 게 지금 빛을 바라보고 있죠. 뭐 대상이라든가 뭐 풀무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위주,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완전히 그 양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손절매를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팔고 난 순간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식은 그게 아니라 팔고 나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주식이고 언제든지 팔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입출입이 그 어느보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야지만 덜 손해볼 수 있고 주도주로 빨리 옮겨 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지금처럼 한번 움직이면 역시 한 3개월 내지 6개월, 뭐 1년씩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쪽에서의 지속적인 매매, 이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번 그 내일 관련된 한번 종목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특히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거를 특히 이제 많이 다뤄드리면서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리고, 우리 그 제약산업 자체도 그 원료 의약품 사업은 2000년대부터의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남의 거를 그 카피해서 하는 그런 제약이 위주였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뭐 제약의 원료는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원료 몇 개에다가 뭐 필요한 거 영양분 섞어와서 만들면 되듯이 제대로 하나만 씻으면은 뭐 엄청 돈을 버는 이런 양상이었었는데, 과거에 그런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핵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은 성공하기 어려운 게 바로 지금 시장입니다. 거기에 이제 ST팜은 우리 그 원료 의약품 시장에서의 어떤 그 두각을 나타나는 회사죠. 우리가 이제 대웅바이오, 뭐 ST팜, 뭐 경보제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현재 이 회사가 추구했던 게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전년도 2016년도 기준이면은 3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글로벌사 뭐 길리어드라든가 이런 회사에 그 우리가 여기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올리고 뉴클레오티드라는 그 항암제, 3세대 항암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이런 거, 그리고 C형 간염 치료제의 원료 공급, 이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18년도에는 그것이 제대로 영향이 받아진다라면은 과거 2016년도 같은 그런 영업이익률을 되살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번 저점, 지금 지금 주가로서 여러분 뭐 주봉이나 여러 가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뭐 주가는 별로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저점 계속 공략이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